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 방위백서에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자, 몇 년째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12년째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여름 이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또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 정책 등을 정리해서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방위 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 또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또 일본의 방공식별권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땅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긴급 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사례라는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똑같은 이런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번 방위백서에 북한 관련 내용도 실렸다면서요? 네, 이 북한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이 한층 전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가정했을 때 10,000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북한으로부터 10,000km는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중서부의 덴버까지 포함됩니다. 또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견제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법 백서에 북한과 중국을 다룬 부분은 북한의 경우 지난해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로 또 중국은 24페이지에서 30페이지로 늘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멈추고 좀 과거사의 잘못을 인정할 날 언제쯤 올까 궁금한데 아직은 좀 암울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자, 지난해에 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고요. 지금 국내도 시끌시끌한데 이게 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이 폭스바겐 외 피아트와 르노, 포드, 볼보, 닛산 등의 경유차도 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광고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 또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프랑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뒤 10개월 동안 경유차 86종의 배출가스 문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외부 독립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요.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그 유럽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차량의 4분의 3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 자동차 업체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20%에서 50%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이들 차량에서 눈속임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폭스바겐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차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으로 확전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날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죠. 이 맥도날드. 그동안 이 정크푸드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이 오명 벗기에 발벗고 나섰다고요? 네, 이 맥도날드가 햄버거 빵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을 줄이고요. 또 치킨 너겟과 소세지 등 인공 방부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옥수수로 만드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달고 또 흡수도 빨라서 비만,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맥도날드 미국 사업부 대표는 전면적인 변화가 맥도날드 전체 메뉴 절반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는 맥머핀에 들어가는 마가린을 버터로 교체했고요. 또 샐러드에 케일, 시금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제 향후 10년간 앞으로 9월에는 향후 10년간 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내 맥도날드는 지금 인수전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안 기자는 앞으로 많이 드실 겁니까? 전 지금도 잘 먹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자 이른바 부자 증세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부분들도 많아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꽤 클 듯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 세법 개정안이요. 예. 사실상 부자 증세다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예, 현실적인 내용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축소된 부자들의 감세를 최소한도 원상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증세라기보다는 그동안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부자 감세를 통해서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당초에 기대하고 발표했었는데 네.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시장에 의한 경제 성장률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0.5%로 나올 그렇죠. 정도로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의장님. 지난주에 예. 이 기재부가 발표를 했죠. 이 정부 여당안의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 안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런 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네. 수용 여부를 떠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딱 걸립니다. 네. 그럼 내년도에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경제 성장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될 텐데 네. 재정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재정 확보할 것이냐. 어허. 또다시 작년 재작년처럼 계속 국채 발행해서 네. 소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한테 돈 꿔다가 네. 내년도 예산 결정할 거냐. 소위 적자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네. 확장적 재정 정책은 더 이상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세수, 재정 다 걱정하셨는데요.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조세 감면은 확대돼 있는데 세입은 7,800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증가하느냐가 우선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기재부에 와서 그런 설명을 들었을 적에 전부 조세 감면 계획만 있는데 어떻게 세수가 증대하느냐. 네네.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담배 세수율이 증대하는구나. 아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네네. 부분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조세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7,800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가지고서는 네. 내년도에 어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는데 한계가 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 정부가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얘기했던 공약 가계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8조가 2017년까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3분의 1밖에 확보 못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물음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논란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예. 우선 소득세 부분인데요.
예. 현행 5단계의 과세 표준 구간을 예. 한 단계 더 추가한 거죠? 그렇죠. 네. 그 5억 원 연간 그 소득이 5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소수겠죠. 그분들한테는 현재 소득세율을 갖다가 38%인데 네. 그 구간의 세율이 그걸 41%에서 조금 더 부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양극화 정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극화 정도가 상위 10%하고 하위 10% 간의 소득 격차가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였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12배 이상으로 확대된 거로 통계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소득층한테 소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고소득을 소득자들께서 좀 더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산층이 붕괴됐다 소리를 우리 흔히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5억 원 이상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부담해달라. 이런 취지로 네. 한 구간을 신설을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소득세 부과 체계에서는 이제 상위가 과세 표준 예.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38%까지였는데 자, 그렇죠. 5억 원을 초과하는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예. 41, 2%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조금 더 내달라 이 얘기군요. 그렇죠. 자, 요 구간에 계신 분들이 이상하게도 조세감면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시효세율이 또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세감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5억 원 이상 그 소득을 가진 분들께서는 5억 원 이상 초과분에 한해서 조금만 더 내달라. 네. 이런 부탁입니다. 네. 자, 1년에 이 한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통계상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금년도에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상당히 늘어났다. 네, 그 양극화로 본다면 많이 그렇죠, 버는 분도 양극화죠. 늘어났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산층 문제는 분야가 붕괴되고 네.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이 증가한 거죠, 지금. 네. 자, 의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고소득자들이 또 이걸 수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세 저항 그렇죠. 항상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조세 저항 문제는 이번에 담배세 문제가 나왔을 적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네네. 담배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민 증세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2014년도에 네. 담배세 수입이 6조 7천억이었는데 담배세를 세제를 국세적으로 도입한 2015년도에는 네. 9조 6천억으로 증가했고 네. 금년도에는 13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그럼 지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대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서 2014년도에 보다 담배세를 인상한 이후에 한 6조 3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거둔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서민에 대한테는 담배세,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하에 6조 3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징수해서 네네. 징수했는데 부자들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 1억 5천 이상의 소득을 올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도의 부담을 요청하는데 거절하신다는 것들이 네. 그게 참 명분이 되실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설득하면서 양해를 구해나가지 않겠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것이 예.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번에 검찰의 우병우나 사건 같은 걸 네네. 보면서도 저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 위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가 네. 하는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침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최근에 보면 홍만표 변호사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했다. 예. 변호사 생활 얼마 안 했는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졌죠. 예. 진경준 검사장 지금 구속된 이유도 이게 부당하게 지금 친구라고는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예. 주식을 받아서 120억 이상 차익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오늘 박근혜 예.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빨리 좀 이게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네. 지금 스스로 사퇴를 하고, 네.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네. 또 우병우 수석 자체도 자기가 진정으로 모시는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퇴를 하고 검찰 앞에 떳떳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할 때 국민적이 저게 의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현재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민적 의식하고 인식하고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닌가. 예. 자, 지난 5월에 이 변의장님 박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때 박 대통령이 변 의원님께 이 애창곡 갈무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한여름입니다만 그러면은 대통령의 소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그 우병우 수석 사건이나 그런 것을 봐서도 그 당시도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 여수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수야대가 됐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그 성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좀 바꿀 생각을 해달라. 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청와대나 쪽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의 패배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비난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전혀 정책의 변화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장님 그 사이에 애창곡은 안 바뀌셨겠죠? 다른 노래를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쁘시군요. 이번에 또 세법 개정안까지 내고 계시고. 자, 한 가지 여쭤보면요. 다시 법인세로 돌아와서 아까 이게 증세는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세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을 다시 이제 정상화 조정하신다는 건데. 자, 법인세 인상 때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 일자리가 모두 줄어든다, 투자가 위축된다. 다른 나라들은 낮추는 추세니까 기업들이 다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등등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판단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투자를 하고 고소득자는 개인 소득세를 깎아줘서 소비 지출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전부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도 늘어나고 그런데 기업은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사내유보금리를 쌓아놓고서 투자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자를 오죽 안 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투자 안 하면 다시 뺏어가겠다. 이건 편법적인 세제거든요. 그 정도로 할 때도 그 정도로 박근혜 정부가 기업이 법인세를 깎아줬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고실업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법인세를 깎아줘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나겠다는 것은 현실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허구다. 이런 것이 증명됐죠. 지금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업 문제 지금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에서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면 그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장님 여기에 우병우 방지법 이렇게 들어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병우 수석께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광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가족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가족기업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정광이라는 그 가족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다 분류가 되다 보니까 세율도 네. 상당히 낮게 받고 또 손비 처리, 경비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사실상의 세금을 안 내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하. 아니냐. 탈세를, 또 이 절세라는 목적하에 네. 탈세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네. 법률 지식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행행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됐죠. 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세무사들께서 이런 방식을 권유할 정도로 네. 이런 부자들만의 세계에서의 편법적 탈세 방법이 행행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요걸 방지해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방지 세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